색다른 아재들의 통하는 팟캐스트 유유상종. 안녕하세요, 강상구입니다. 박사님 두 분 오셨습니다. 이종필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제가 내일 개강이거든요. 아, 그래요? 9주 동안에 이제 방학이 끝나고 내일 개강인데, 네. 저 엊그제 확인해 보니까 제가 6과목 강의를 하는데, 그래요? 예, 조교 없이. 힘드시겠는데? 네, 이제 저희 방송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이제 제 처지를 아실 텐데, 그러니까 6과목 조교 없이 제가 한 주에 이제 6과목 수업을 하는데 총 수강 인원이 수강 정원이 390명이에요. 예. 엊그제 확인한 수강생이 388명이더라고요. 자, 2명 남았습니다. 네. 아, 이번 학기도 역시나 힘들겠구나. 네. 예. 조교가 없어요, 또. 그렇군요. 누차 강조드리지만. 저는 뭐 누구세요? 저는 뭐 셋 자, 중에 배상훈 하나죠. 박사님 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좀 전에 네. 우리 학교 직원으로부터 이제 우리 학교가 아니죠. 직원으로부터 네. 남의 학교. 사학 그만둔 학교. 사학연금 뭐 퇴직연금 퇴직 이런 얘기 하길래 내가 정말 그만뒀구나. 그만뒀구나.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깔끔하게 네. 이제 실업자이신. 그러니까 뭐 시간 강사 프리랜서. 프리랜서 방송인 겸 시간 강사. 그렇죠. 네. 앞에 좀 붙이면 좀 이름 있는 네. 네. 멋있는 이런 네. 거. 잘 나가는. 잘 나가는. 네. 어. 그 강사는 어디 강의 나가시? 아니 거기 그냥 해요. 아, 신분이 뭐라고요? 그러면. 아, 강의하는데 신분이 바뀐. 같은 네. 곳 강의를 한다고요? 네, 학생들 약속 올해까지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학생들과의 약속을 올해까지 지키겠다. 학생들 때문에. 예. 그럼 보통 정치인이 많이 하는 얘기예요. 네. 죄다 국민과의 약속이래. 네. 이거 굉장히 안 좋게 아니에요. 하여튼 두 분 다 바쁘게 보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바쁘게 지냈는데요. 당에서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위원회가 있단 말이죠. 거기 고용노동소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배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네. 오늘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뭐냐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면은 벌어지는 그런 일이죠. 아, 그렇죠. 음. 네. 너희는 이제 교섭단체가 아니다. 이런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고요. 나쁜 놈들 노희찬 의원 네. 뭐 오고 막 그거를 지들이 받아 안으려고 했던 놈들이 이제는 정의당을 뭉개려고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부 언론에는 좀 나갔을 수는 있는데요. 그 노회찬 대표 돌아가신 게 7월 23일. 그 전주에 환경노동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논의를 했대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정미 대표가 그 환노위 간사, 교섭단체 간사였으니까 네. 간사 그 회의에 들어갔죠. 그랬는데 그때 안건 그 지에 원래 고용노동 소위가 10명이었는데 거기 그 환노에 보면 소위가 4개가 있어요. 네. 환경노동위원회니까 환경 관련한 법안 심사하는 소위원회. 그다음에 그 노동 관련한 근데 이제 이름이 고용노동부니까 고용노동 소위죠. 그 법안 심사하는 소위원회. 그리고 이제 예산 관련한 거, 결산 관련한 거 심사하는 소위원회, 그리고 청원심사소위원회라고 뭐 조만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정미 대표가 그 전에 그 고용노동 소위 계셨다가 이거를 10명에서 8명으로 줄이는 안건이 올라왔었대요. 그때 이미. 네. 근데 그게 왜 10명에서 8명으로 줄이는 안건이 올라왔는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네. 간사 모임에 들어갔는데 네. 그 종이가 그렇게 적혀져서 왔으니까. 그걸 처음 제안한 사람은 누구? 그런 건 모르는 거죠. 출처 불명예. 그냥 회의에 갔더니 안건지가 그렇게 나와 있었던 거죠. 예. 근데 거기 보면 8명으로 줄이는 걸로 돼 있었고 민주당 4명, 야당 4명.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3명? 3명, 바른미래당 1명, 정의당 0.5명 이렇게 찍혀 있었대요. 그때 이미. 그렇게 적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정미 대표가 이건 뭐죠? 0.5명. 아니 사람이 한 명이면 한 명이지 0.5명.
0.5명이라고 적혀 있어서 이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 왜 줄이냐 사람 숫자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것 같네. 그러면 네. 그러니까 평화의 모임, 정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이렇게 해가 같이 만든 교섭단체 교섭단체니까 평화정의 의원 모임. 그래서 0.5 오래돼가지고 이제 이름도 생각 안 나요. 그래서 0.5를 이렇게 예. 그렇게 했겠네요. 그 사람들이. 아니요. 그 전에 10명이었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평화정의의 의원 모임 몫으로 0.5명 이렇게 한 거였는데 그렇죠. 예. 두 당이 합쳐서 한 교섭단체를 이뤘으니 정의당은 0.5명이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일이죠. 그냥 0.5라고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뭐 하자는 거냐. 그리고 다음에 논의하자 해서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교섭단체 간사 모임에 들어갈 수 있는 당의 힘이죠. 다음에 논의합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엄한 안건이 올라오더라도 예. 그 교섭단체면은 일단 네. 간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엄한 논의에 어쨌든 어떤 논의가 있는지 알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걸 뭐 이제 거기에 개입할 수도 있고 다음에 그래서 합시다라고 이거, 하면은 그 한 건 빼란 얘기 속도 네, 다음에 하는 거죠. 지금 결정 안 하고 네. 이제 다음에 다시 뭐 이제 뭐 왜 이런 게 나왔는지 이런 거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런 거죠. 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그런데 그 중간에 그러고 며칠 있다가 노회찬 네. 대표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본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간사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못하고. 사이에 네, 이정미 의원한테 네. 어느 소위를 하시겠습니까라고 당연히 묻지도 않고 네. 그냥 어느 날 통보를 해준 거죠. 근데 어쨌든 네. 그 뭐 관료들이나 아니면 여당이든 야당한테 사실 좀 뭐라 그러나 불편한 존재로서 이정미라는 존재가 네. 그러니까 에이 잘 됐다. 그런 거죠. 일을 잘한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을 잘했기 때문에 보통 불편하게 느껴졌던 거죠. 이 사건 터지고 나서 거기 이제 민주당 간사 한정혜 의원인가요? 예. 그분이 이렇게 그 언론에 이제 해명한 네. 거를 보면은 이거를 이제 10명이던 거를 8명 줄이면서 여야 4대 4로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자기네들이 이제 이제 뭐 1안 2안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옵션을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는 뭐 이제 그 정의당이나 이제 이정미 의원을 배려하는 안이 있었는데 그거를 뭐 자유한국당하고 뭐 바른미래당이 다 거절했다 이제 이런 취지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그냥 10명으로 놔두면 되잖아요. 네. 8명으로 줄이면 자유한국당이 자유로운 당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민주당은? 아니면 뭐 바른미래당이 네. 자기한테 갈 한석을 네. 정의당에 줄 걸로 음. 믿었던 건가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 계산이 이게 무슨 뭐 800명, 1000명 놓고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8명 놓고 계산하는 건데 뻔하단 말이죠. 8명으로 줄이면 정의당은 못 들어가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당연히. 너무 당연히 아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명으로 줄였다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8명으로 보는 거죠. 8명으로 줄이게 된 근본적인 설명이 없는 거죠. 그런 거죠. 그렇죠. 왜 그랬는지를 설명이 없이 그냥 한정혜 의원은 다른 그 배려하는 것을 얘기를 해봤는데 자유한국당 쪽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네. 뭐 그냥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말이 어폐가 있는 거는 그러면 왜 정의당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아니면은 뭐 의사라도 우리는 교섭단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한정혜라는 사람이 야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이제 그런 주장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안 말린 거죠. 그렇죠. 일단 그 그렇게 된 말을 거죠. 받아들이더라도. 네.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한정혜 간사가 이렇게 이제 해명하기 전에 사실 이 문제가 터졌던 게 그 민주당에서 이제 이런 식의 논의가 오가는 거를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모 의원이 오마이뉴스인가 거기에 이제 제보를 해가지고 이게 사실 불거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앞에서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제보한 의원의 입장 이제 그 견해에 따르면은 그 민주당 내에서도 정의당이 좀 너무 껄끄럽다 환노위에서
그래서 정의당을 좀 배제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로 이제 10명이던 거를 8명으로 줄이면 어떻겠냐 이런 안이 이제 이미 나왔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제보가 있었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는 그 이제 10명에서 8명으로 왜 줄어드는가 그 핵심적인 이슈에 대한 가장 믿을 만한 지금 이제 제보는 그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럴 만한 이유도 없었고 무슨 뭐 문제가 돼 갖고 반드시 8명으로 줄여야 될 어떤 뭐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정필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여당 내부에서도 불편해하는 것이 있다. 왜냐하면은 이 소위에서 표결할 때도 분명히 뭐 반대도 표시하고 이런 네. 부분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사실 불편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서로는 그냥 이렇게 해갖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그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주당이 왜 아까 정권 바뀌고 나서 왜 정의당을 껄끄러워하는지 그게 특히나 다른 분야도 아니고 이제 고용노동 소위면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뭐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자유한국당보다 정의당과 훨씬 가까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난번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할 때도 정의당만 반대했거든요. 이정미 그렇게 했었죠. 이정미 의원이 고용노동 소위에서 끝까지 반대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때 이미자 고용노동 소위장이 이정미 의원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뭐 합의 처리 이렇게 밀어붙여 갖고 그렇게 된 거를 민주당에 있는 의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거나 그냥 묵과하거나 그때부터 사실은 이 조짐이 보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어차피 지금 그 앞으로도 노동법 바뀔 것들이 꽤 있고요. 그 법안 올라간 것들이 있습니다. 요새 막 최저임금 말도 많고. 근데 사실 최저임금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훨씬 더 잘 써줄 텐데 민주당보다도. 그렇죠. 근데 그리고 최저임금 어쨌든 그 최저임금 관련한 계약인지 개정인지 뭐 법률안들 올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지난번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그런 걸 하는 걸 보면 뭔가 좀 친노동적인 정책과 법을 좀 잘 만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과연 있는 것인가 이게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정미 대표가 빠진 게 결정적이죠.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장관이 바뀌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사실 다 관료들이에요. 새로 바뀌는 새로 입각이 유망한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실제로는 개혁을 표방한다고 하지만 기존의 관료들을 쓴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그렇게 가고 싶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개혁이라건 동력을 삼으려고 했으면은 뭐 최소한 민주당 내에서라든가 이런 것을 개혁을 표방했던 사람들을 장관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음 입각에 물망에 올라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정통 고시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입각한다는 건 자체는 개혁에 뭘 좌절이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위험한 상관이다라고 해도 사실 좀 무방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또 변명 중에 보면 효율적이지 않았다. 고용노동 소위 운영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말이 맞는 거죠.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거는 이정미 의원이 있으면 효율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 다르게 해석하자면 합의가 잘 안 됐다 이런 얘기인 거죠. 뭐 이렇게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는 이제 딱 드는 느낌이 그 민주당의 이제 그쪽 이 소위에 있는 좀 힘 있는 분들이 삐지셨어. 마음 상하셨나 봐. 마음 상하셨나 봐. 근데 이정미 의원이 사회생활 못하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어쨌든 사회생활 못하는 건 맞지만은 문제는 뭐라고요? 맞죠. 힘 있는 사람한테 붙어갖고. 근데 이제 그렇죠. 그런 걸 못하시는 그런 걸 못하신 거지. 근데 이제 국회라는 데가 효율성만 추가하면 왜 국회에 국회의원을 보냅니까?
여러 사람들의 이해와 이걸 대변해 준 사람이 치열하게 싸우도록 국회를 보내는 건데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꿍짝꿍짝 하려면 국회라는 게 왜 필요해요? 그냥 관료들만 있으면 되지. 아니 저는 듣다 보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상당히 아마추어적이다. 일하다 보면은 마음 상할 수 있죠. 그죠? 맨날 반대나 하고 이렇게 입 바른 소리 하면 아 누구는 입 바른 소리 하기 싫어?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데 마음이 상하는 건 개인의 문제고 근데 지금 민주당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그러면은 지금 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과연 누구랑 파트너십을 잘 가져가는 게 좋냐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내 마음이 욕하고 기분 나쁘고 아 정의당에 저 사람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어우 싸가지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순간순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네. 그렇더라도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지금 최저임금 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누가 그러면은 지금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올바른 길로 정책적 방향으로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누가 있냐. 이런 고민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로 민주당에서 욱해가지고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게 네. 이후에 민주당은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저는 그 정도 치밀하다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치밀한 정당이 아닐 것 같은데. 저는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라면, 그러니까 어떤 이 노선이 크게 네. 뭐 요즘에 그 정부 여당의 우경화 얘기도 막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게 변하는 걸 상징하는 거라면 정말 문제라고 봐요. 근데 지금 당대표가 지금 진짜 새로 욱해서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당대표가 지금 엊그제 선출됐잖아요. 예. 새로 이해찬 예. 대표로.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도 이렇게 지도부가 교체되는 상황이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내년 총선까지는 이 체제로 그대로 갈 텐데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지금 그 총선을 앞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이제 2기에 어떻게 지금 정권을 다시 안정화하고 좀 작년까지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을 수습하는 단계였다면 예. 이제는 정상적인 어떤 궤도로 정부를 운영해야 되는 이제 이런 시점이면은 사실은 민주당으로서도 그 이제는 비정상적인 지지율도 이제 내려온 거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치밀하게 뭐 이런 각 그 분야별로 뭐 이제 그런 작전을 세우고 이렇게 할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이제 그 새로 전당대회를 하고 새로 대표를 뽑고 이제 총선 체제 준비를 하면서 좀 더 새롭게 이제 자기네들 아젠다를 오히려 마련해 나가는 시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집권이기에 어떤 새로운 그 정책적인 방향성을 좀 더 좀 잡아나간 과정이지 않을까? 저는 거기에 가깝다고 보는데. 저는 이게 들은 게 그 정무수석 부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전에 이제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예전 예. 전 정권, 전 정권에서는 보통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정무수석이 나서 갖고 코디네이션을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해요. 만약에 이것이 이제 우군을 끌어들여야 되는 것이 중요한 가치인가 아니면 청와대 정무수석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의 한정도 정무수석이 그런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전에 전 정권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위상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지금 송민배인가 그게 이제 정무비서관이라고 하는데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의 역할이라는 것들이 예전에는 보통 이제 국회에서의 이런 문제들을 코디네이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것 없이 일종의 각계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큰 그림은 이 사람들 머리는 안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각계 전투 가는데 불편하니까 그냥 그 좋게 넘어가니 근데 결국은 뭐냐면 가장 노동자를 위하는 이정미 대표를 배제하는 쪽으로 그냥 흘러가 버린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되게 제일 편하니까 뭐 원한돌이 아니니까 뭐든 쳐내면 되는 거니까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더 우려하는 게 지금 개각 또 역시 나온 것도 대부분 관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렇게 가겠다는 거에 의지 표현 아니겠어요? 이 부분도 배제해. 장관도 기득권 고시 출신의 정통 관리로 가버려. 그러면 흔히 말하는 개혁의 모멘텀은 누가? 어떻게?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할 때요. 그때 배분이 끝나고 나서 뭐 그 노회찬 당시 저희 당 네. 원내대표께서 저희들 내부 회의하는데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는 상임위원회는 대부분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가져갔다. 근데 이게 이번에 상임위원장 배분 결과를 보면 과연 개혁을 국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함께 할 의지가 있는지 그렇죠. 대단히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특히 법사위원장이 굉장히 네. 이제 꽃이었죠, 그게. 네, 그랬죠. 결국은 그 자유한국당으로 그 가게 됐고, 그래서 국회 후반기 원구성부터 시작했던 야, 이게 계획이 제대로 될 것 같아? 이런 의심이 있잖아요. 이게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이정미 대표 고용노동 소위 배제도 그 일환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일환인데 거기에 우리가 교섭단체이었다가 아니었던 사정이 겹친 거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전략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봐야겠지만 저는 없다요, 500원. 저도 없다고. 전 1,000원. 네. 큰 근데 돈을 거셔야 된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네. 뭐 이제 소위 하나에 이렇게 뭐 지금 뭐 사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네, 들어갔냐 안 들어 이런 문제보다도 그 이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이제 그 하반기 국회에서는 이렇게 개혁 진보 벨트를 만들자. 그래서 촛불 정신을 국회에서 어떻게든 이거를 좀 법제화하는 그런 진보 벨트를 만들자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네, 원래 원구성 하기 전에 그런 얘기 한참 했었는데 근데 다 지금 안 됐죠. 이게 네. 지금 무산되는 상징적인 사건과도 같은 거잖아요, 이게.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민주노동당부터 하면은 진보정당 10몇 년 됐는데 네. 저희 의원이 고용노동 소위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거는 아무리 작은 정당이어도 이쪽 정당들은 딴 건 몰라도 노동은 전문가다. 확실하지. 예. 그리고 상징성이 있으니 그렇죠. 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국회에서 의미 있게 반영하려면 고용노동 소위의 진보정당 의원이 들어가는 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다 이런 상식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무너진 겁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일이 아닌 거고요. 매우 심각한데 뭐 이대로 가겠죠. 그렇죠. 그냥 네. 저기 지연 전술을 쓰겠죠. 그리고 이제 끝나겠죠. 네, 그리고 뭐 지금 그 외부의 여러 단체에서 항의도 하고 항의 성명도 발표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이 시기만 지나면 뭐 네. 편해지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버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리가 막 힘이 세가지고 뭐 한 하루 이틀 아니면 이 방송 나갔으니까 이 방송 나간 이후에 막 여론이 더욱 심각해져가지고 이거 다시 구성하자 이렇게 되려나요?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뭐 상황은 이런데 그 아까 고용노동 소위가 비효율적이다 이런 이상한 핑계를 댔었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긴 했어요. 그 김동철 원내대표. 네. 네. 정의당은 법 여권 아니냐. 네. 이거는 굉장히 깜찍한 개그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범집권 여당입니까?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네. 또 이제 그런 너무하잖아요. 법률. 그래서 더욱 우리가 법 여권이 아니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번에 우리를 배제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 상한 거야. 내가 봤을 때. 아니 그리고 쪼잔한 민주당. 저희 그 정의당 트위터에 또 막 와가지고 막 뭐라고 하신 분들도 계세요. 예, 소개해드리면 비교섭 단체인 너희 능력의 한계다. 네, 이렇게 이 정유라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그렇죠. 부모 잘 만난 것도 그러니까, 능력이다 이런. 가슴이 우리 흑수저 정당의 한계죠. 그다음에 왜 여당 탓을 하냐? 정의당을 특별 대우해야 한다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이런 비판을 하실 수 있다고 보지만
좀 깊이 있게 저희와 함께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종필 박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소득주도 성장론이 엄청나게 공격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진짜 뭐 노동자들 서민들한테 소득이 가게 해서 그걸 출발로 해가지고 내수가 좀 커지고 그런 시장에서 기업이 물건 팔고 돈 벌고 그 돈으로 투자하고 이런 식의 순환을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렇죠. 네, 항상 기업한테 돈 주고 기업 규제 완화해가지고 세금 깎아줘가지고 기업한테 일종의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경제를 돌리는 방식의 경제 노선을 지금까지 채택했던 거 아닙니까? 대기업이 이제 수출 주도형 경제였죠. 네. 아니 제가 이렇게 어렵게 얘기한 걸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십니까? 아니 그래서 그 반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고 그 예전에 다 케인즈주의 이런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반대로 해보자는 게 이제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지금은 이제 옛날 같은 고도 성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한계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대기업한테 엄청나게 특혜를 주고 특혜는 이럴 때 써야 되죠. 그렇죠. 특혜라는 말은 불법 다 눈 감아주고 죄 지어도 뭐 처벌 안 하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맞습니다. 대기업 밀어줬는데 대기업이 실제로 우리 국민 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는 건 없더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현금은 뭐 800조 넘게 이렇게 쌓아두고 있고 고용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범죄만 지르면서 갑질하고 이런 병폐들이 나타나니까 이제는 그렇다면은 좀 내수를 키우자. 우리 이제 내부 체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그게 받쳐주지 않으면은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데 사실은 이것도 우리나라는 남한 인구가 5천만밖에 안 되잖아요. 내수로만 먹고 살 수 있는 최소 인구를 대략 뭐 이제 1억 정도로 이제 잡고 있던데 그래서 분명히 그것도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지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워낙 이제 내수가 그 경제를 받쳐주는 면이 좀 미약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어느 정도 좀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그 내수가 받쳐주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소외됐던 중소기업도 사실은 좀 많이 좀 이렇게 배려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소비 여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소비를 못하는 이런 게 지금 그 경제 전체 활력을 떨어뜨리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든 좀 구조를 그렇게 좀 바꾸자라는 거고 또 하나 그 내수를 늘리는 한 가지 다른 방법은 뭐냐면 북한하고 경제를 이렇게 좀 더 경협을 활발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렇죠. 내수가 7천만 정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저는 이제 그 남북 관계가 이렇게 그 경제 협력을 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다른 뭐 평화 이런 이슈도 있지만 경제라는 면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7, 80년대의 성장기를 거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어떤 경제 순환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그 어떤 구조의 변화, 체질의 개선을 하는데 사실은 가장 적극적인 게 물론 청와대긴 하지만은 지금 정당으로 보면 정의당이 이런 이슈를 굉장히 이제 오래전부터 제기를 해왔었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건데 소득주도 성장론이 그 나온 지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공격을 받아요. 그러면 정의당 특별 대우해야 한다는 거냐? 왜 여당 탓하냐? 이런 글을 쓰시는 분들께서 소득주도 성장론 같은 거 지키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어느 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잘 고민해야 된다. 그 아까 이종필 박사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 댓글 다신 분들은 생각을 한번 더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당 특별 대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가 그래도 12% 15%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니 이제 뭐 그런 거는 좀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게 너네들 뭐 지지율 좀 올라가니까 이제 목이 힘들어가는구나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정의당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에 뭔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적절하게 반영돼야죠. 그거는 국회의 의무 같은 겁니다. 일종의. 그게 그런 걸 안 할 거면 국회의원을 뭐하러 국민들이 뽑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기관들이 있어가지고 매주 지지율을 조사를 하고 국회에서 잘하네 마네 이런 걸 언론사에서 매일매일 평가하고 왜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정의당 특별대우 해달라는 말 절대 안 합니다. 다만
저희 당을 지지함을 통해서 의사표현을 하고 싶은 분들은 좀 대우해 주십시오. 꼭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뭐 남은 기간 동안에 또 우리 원장님이 저기 트위터에 네. 좀 이렇게 마음 상하셨나 봐. 저요? 네.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 마음 상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멘탈 네. 가위십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 안 드렸나요? 저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네. 마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예. 그래서 제가 멘탈 슈퍼갑인 줄 알았는데 네. 멘탈이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미동을 안 하더라고요. 동요 제로. 네. 그래서 멘탈이 없다. 제가 힘들게 한번 해드릴게요. 아, 제가 힘들게 나중에 해주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껄끄럽고 불편하네요. 이정미 의원을 배제. 배제한 이유가 저기 이 정도였구나. 아, 참. 저희 당이 작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 당과 함께하는 분들, 저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작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의 목소리, 합리적인 주장, 다수당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렇게 무시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아니 그리고 이건 꼭 특별 드리고 대우가 싶습니다.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고용노동 소위에 이렇게 그 진보정당 의원을 한 명 둔 거는 이거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또 소수자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고 예. 이게 갑자기 누구에게 특별 대우를 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나름대로 우리 국회에서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들으려고 하는 어떤 뭐 일종의 뭐 좋은 전통, 좋은 관행이라고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평가를 해야죠. 이번에 이정미 뭐 대표를 배제한 게 특별 대우예요. 그런 거죠. 그동안 한 번도 네. 뺀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특별히 이번에 대우해 주신 거죠. 특별히 나쁘게 대우한 거죠. 그것도 말도 사전에 안 하고 아니 저 하다못해 어디 뭡니까? 저 중국 음식을 시킬래도 너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물어보잖아요. 네. 갑자기 왜 흥분해가지고 막 이런 이상한 사례를 들죠? 그래서 0.5인가? 짧잖아. 그것도 한 그릇이에요. 0.5씩 합쳐가지고. 네. 근데 뭐 이건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통보를 했으니. 넌 먹지 마. 네, 뭐 왕따가 학교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도 있는 겁니다. 네.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을 이런 식으로 하니 그 국민 왕따 시키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마음 상했다. 뭔가 잘 모르는 이유에 의해서 거기 한 표. 네. 그러고 지도부 바뀌었잖아요 지금. 바뀌었죠. 새 지도부는 어떻게? 예.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예. 네. 저희는 이정미 의원이 환노위 고용노동 소위에 비록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이 되더라도 앞으로 벌어질 노동법 변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요. 노동자들, 국민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면서 국회 안에서 분투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킹맘은 눈치 안 받고 일할 수 있게, 동물은 의료보험 혜택 받을 수 있게, 성소수자는 당당히 사랑할 수 있게, 청년은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농민은 기본소득 보장될 수 있게, 비정규직은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게, 정의당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착한 후원으로 정의당을 키워주세요. 1877-1447 1877-1447 정의당 중앙당 후원의 카카오페이. 안녕하세요. 강상구입니다.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49제를 맞아 오는 9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 국회 본관 앞 잔디광장에서 추모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문화제에서는 여러 음악인들의 추모 공연과 함께 고인을 기리는 추모 공간을 운영합니다. 9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 국회 본관 앞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고 노회찬 국회의원 49제 추모 문화제,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